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노력하는 저탄고지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 저자세이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비만 코드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벌써 4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4주차 빠밤. 그러면 비만을 탈출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총체적인 답변이 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반쯤 성공하다가 결국 도로 요요가 오는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진짜 비만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단기적인 문제와 장기적인 문제로 나뉘는데요. 방 안의 온도를 조절하듯이 체중도 설정값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체중의 설정값을 조절하는 게 우리 뇌의 시상하부이고 인슐린이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인슐린 수치를 낮추면서 이 설정값 자체를 낮춰줄 수 있게 되겠죠. 장기적인 문제는 우리 몸은 약간 항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몸의 체중을 늘리려고 작동하는 그런 기전이 있단 말이에요.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아무튼 그 기전에 대한 방어인데요. 체중 감량을 하면 몸에서 사용하는 열량 자체는 감소하지만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식욕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장기적인 문제인 거예요. 네, 이거를 맞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심플합니다. 네, 크게 4가지 지키시면 돼요. 어렵고 복잡하게 하지 말자. 심플하게 가자라는 내용인데 1번, 무엇을 먹어야 할까? 2번, 언제 먹어야 할까입니다. 3화에서 알려드린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음식들이 있었잖아요. 정제 탄수화물, 가당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단백질은 또 적당히 적정량을 먹어야 되고 천연지방을 많이 먹어야 되고 감미료는 절대 노, 가공된 건 무조건 노노노노노 했던 그거 기억하시죠? 언제 먹어야 할지 이거는 너무 자주 먹지 말자. 인슐린이 팍 쳤다 떨어지는 그걸 너무 자주 만들어주지 말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단식을 조금 추천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지방조차도 약간의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탄수화물은 말할 것도 없고 그쵸. 단백질도 경우에 따라서는 탄수화물만큼의 인슐린을 분비한다고 해요. 그럼 이 인슐린 수치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로 우리들의 몸이 너무 그동안 적응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단식 말고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제이슨 모 선생님이 쓰신 독소를 비우는 몸을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단식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요걸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줄이자. 스트레스 하면 늘상 떠오르는 그 호르몬 코티솔. 네, 인슐린 농도를 낮춰야 비만을 탈출할 수 있다는 얘기를 4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코티솔 호르몬이 인슐린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여러분. 띠로리. 네. 사실 단기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원래 네. 코티솔이라는 게 가장 많이 흔히 쓰는 표현이 호랑이나 사자를 맞닥뜨렸을 때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는데 에너지를 쓸 수 있게 갑자기 혈당을 빡 올려주는 거예요. 몸이 정말 100%, 120%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코티솔이에요. 네. 사실 나쁜 호르몬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호르몬이었는데 너무 중요한 호르몬이죠. 네, 이게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도망을 막 가요. 네, 막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제 뭐 잡아먹히거나 도망을 잘 갔거나 해서 네. 끝나겠죠, 상황이. 네. 그러면 코티솔이 떨어져요. 정상적인 수치로 떨어지면서 인슐린 농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깔끔하게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건데 문제는 21세기에는 마음의 사자가 항상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계속 위협을 한다는 거죠. 그 만성 코티졸이 만성 인슐린 농도를 만성적으로 증가를 시킨다는 거죠. 이러면서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만병의 근원이야.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비만의 근원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내가 몸으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코티솔, 그다음에 외부에서 투약되는 코티솔 모두 다 비슷하게 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맨날 남겨진 숙제가 이거잖아요.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아까 제가 사자 얘기 드렸잖아요. 본디 우리 인간의 본연의 어떤 기능으로 생각하면 되게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탈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이 있으면 그냥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워서 TV 보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게 약간 회피 스킬이잖아요. 전부 다. 스트레스를 내가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능동적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실제로 코티솔 수치도 낮아지고 허리 사이즈도 줄었다고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능동적인 해소가 뭐냐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명상, 태극권, 요가, 종교활동, 마사지. 마사지? 여기 토론도 있었어요. 그랬나요? 수동적인 회피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내 몸에 있는 호르몬들이 확 한 번씩 이렇게 털어내는 거죠. 이렇게 좋은 표현이다. 털썩. 규칙적인 운동이 이런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코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토론 얘기했는데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토론이라는 게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토론 말고요. 그쵸? 대화의 형식을 갖춘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내 의견도 내고 남의 의견도 공유하는
뭐 이런 그쵸. 것들이 이런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을 하겠죠. 저자세 독서 모임 생각나네요. 그거 힐링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너무 갔다 오고 나면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네. 같은 생각. 사회적 유대감. 그쵸. 그다음에 마인드풀리스라고 부르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 진짜로 마음의 사자를 내쫓는데 저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기분 좋았던 일을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 그때 여행 가서 뭐 좋았던 거. 누구 만나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 이런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고 또 뭔가 그 스트레스에 기량하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조용하고 산속에서 고즈넉한 분위기에 각 잡고 막 1시간씩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버스 타고 가다가도 창밖 보면서 핸드폰 그만 보시고요.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뭐 이런 것만으로도 맞아. 솔직히 명상 효과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저는 어떤 분이 그거 하시는 거 들었어요. 신발을 좋아하신대요. 네. 전철을 타서 신발을 그렇게 보신대요. 남의 신발, 네. 와 저거 이쁘다 뭐 이러면서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거다, 뭐 무슨 색깔, 어떤 모양, 저 사람이 입은 옷과의 매치 이런 거를 기분도 되게 좋다고. 네,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만 찾아보는 걸 하셔도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위에 나왔던 걸 한 큐 정리해주는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네,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과 코티솔 농도를 둘 다 높인다고 네. 합니다. 최악이네요. 재앙이죠. 책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하룻밤만 수면이 부족해도 코티솔 농도는 100% 이상이 증가하고요. 수면 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40% 감소하고요. 이거는 수면이 단 하룻밤만 부족해도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수면 시간을 5일 동안 제한을 하니까 인슐린 분비량이 20% 늘어났고 민감도는 25%가 감소했고 코티솔은 20%가 증가했고 E형 당뇨 발병률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 완전 만병의 근원이네요. 그러니까요. 수면 부족. 저 이것 때문에 자료 찾아보면서 어떤 그 블로그 한 분을 봤는데 자기가 4시간 이상 자는 걸 견딜 수 없어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그쵸, 분들. 많죠. 네. 내가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내가 4시간 이상을 잤기 때문이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것도 여담인데 제가 요즘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농부되셨어요. 조그만 텃밭을 운영하려고 노력 중인데 뭐 시골에서의 하루를 경험을 했거든요. 네. 해 뜨는 시간에 일어나서 뭐 아침 대충 먹고 나가서 이제 일하고 새참 이런 거 먹고 또 일하고 점심 먹고 해가 뜨거우니까 잠깐 그 한낮에는 대체로 일을 안 하세요. 잠깐 낮잠 자고 또 해 좀 지면 또 다시 나가서 또 일하고 그다음 저녁 먹고 해 지면 자요. 시계가 없어지고 그 자연의 어떤 리듬에 맞춰서 살았는데 너무 그 자체 시계를 보지 않는 삶 하나만으로 내 삶이 굉장히 평화로워지더라고요. 스트레스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웰빙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러니까 인위적인 시간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자연의 흐름 속에 나를 맡겨서 편안하게 흘러갈 때의 그 편안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취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거지만 그 건강이 전제가 되었을 때만이 그게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신경 써야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빛 차단, 그리고 복장은 당연히 편안해야 되겠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수면하는 거, 그리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는 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 보기, 서늘한 온도, 그리고 잘 때 TV 틀어놓지 않는 거. 예. 스마트폰보다 잠드는 거 최악이라고 하네요. 예. 네. 정말 안 좋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불면증 같은 것 때문에 약물을 드시잖아요. 수면의 질 자체가 떨어지고 어떤 정상적인 수면 구조라는 게 있는데 그 렘 수면, 뭐 일반 수면 그런 패턴이 이제 이렇게 오락내리락하면서 수면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약물에 의존해서 잘 경우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진부해요. 일찍 푹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근데 이것들 안에는 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렇게 쉽게 들리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한번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만의 진짜 근접 원인은 지방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이상이 생긴 결과다. 그 주된 호르몬은 인슐린이다. 그래서 인슐린을 낮추는 치료법이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사실 비만의 원인을 그럼 인슐린 하나만 볼 것이냐? 굉장히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요소들을 다각도로 체크를 해봐야 하고요. 이제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중첩돼서 비만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가장 공통적인 요소를 꼽자면 과인슐린 혈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바꾸면 세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식사하는 타이밍을 바꾸거나 두 번째 단식을 통해서 인슐린이 올라오는 횟수를 제한해 준다거나 해서 인슐린이 만성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를 내려주는 노력. 또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네. 이게 이제 뭔가 체내 인슐린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그러면 스트레스 감소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잠을 푹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의외로 섬유질 부족 자체가 인슐린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식단에 섬유질이 부족하진 않은지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하고요. 내가 저탄고지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지방이 너무 부족한 건 아닌지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답변 시간이 돌아왔네요. 단식이나 간헐적 단식을 권하는데요. 단식을 하면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뭐 계속 얘기하는 뭐 대사량이 저하된다거나 네. 뭐 이런 걱정이 있겠죠? 단식과 기한은 다르다. 제이슨 펑 선생님이 단식을 권하는 이유는 칼로리를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슐린의 휴지기를 가지기 위해서잖아요. 더 좋은 걸로 채우기 위한 비움의 시간이고, 맞아요. 네, 기한은 그냥 어떻게든 떼어내기 위해서 막 내 몸을 막 들들 볶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단식 끝나고 굉장히 좋은 음식을 통해서 내 몸을 잘 채워줘라라는 가이드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많이 먹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식 끝났다고 막 허겁지겁 아무 음식이나 막 먹는 게 아니라 저탄수화물에 좋은 음식들로 잘 채워줘야 한다라고 그걸 굉장히 강조하세요. 두 번째 질문도 또 비슷하게 단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간헐적 단식 혹은 1일 1식을 하면서 한 끼의 식사량이 매우 늘어났습니다. 양을 줄이니 금세 배가 고파져서 1일 1식을 하기가 어렵고 양을 늘리자니 식후 포만감이 너무 커서 생활에 불편이 있을 정도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로리 저하 때문에 대사 저하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는 절대 조심하셔야 되고 피하셔야 될 일이죠.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의 경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식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그 단식을 정말 막 매일매일 막 꾸역꾸역 1일 1식 막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것보다는 격일, 곁다리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차라리 차라리 낫지 않을까. 내 몸에 맞는 단식법을 그러니까 찾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끼니만 먹고 간식 먹지 않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네.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내 몸 상태에 맞는 적당한 단식을 찾아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만 코드 책 다 살펴봤는데요. 우선 마인드를 바꿔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비만을 대하는 마음. 다이어트 도서 3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좀 더 확장된 건강, 대사 이쪽에 대한 책 3권을 가지고 올 예정인데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